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? 두 번째 인물, 김건희 여사입니다. 김건희 여사가 왜 등장한 거냐? 기사 같이 볼까요? 아까 저희 일면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죠. 3대 특검 일괄 통과, 국정농단 6배 규모다라는 겁니다. 3대 특검, 내란, 김건희, 그리고 최상병, 3개의 특검이 어제 다 30분 만에 일괄 통과가 됐다라는 건데 일단 요거부터 살짝 좀 짚어보죠. 이경민 변호사님. 지금 국정농단이 검사가 20명인데 이번에 120명이라는 거예요. 역대 이 정도의 규모로 특검이 한꺼번에 열린 적이 있었냐라는 겁니다. 없었습니다. 사실 국정농단 때도 이제 20명이었고 네. 그리고 그 이전에 뭐 드루킹 사건 이런 이야기 있었을 때도 13명 정도밖에 안 됐어가지고 사실 지금의 그 특검의 규모를 봤을 때는 정말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일개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그런 규모에 해당하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 국민적 관심사도 있고 그게 이제 기존의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라서 네. 그래서 뭐 이게 양면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뭐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방향을 봤을 때는 뭐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뭐 제2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. 특검은 실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그동안 이 민주당에서 이 현재 여당이 야당일 시절에서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. 근데 관련해서 이 3개의 특검 중에서 특히 다음 기사 보시죠. 김건희 특검, 건진, 디올백, 명태균, 주가 조작을 포함해서 16개의 의혹을 수사한다라는 거예요. 요길 좀 같이 볼까요? 네. 이번 특검법 주요 내용인데 이거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.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김 여사 관련한 의혹들이다라는 거. 여기 보면 명품 가방, 다이아몬드 목걸이, 2022년 지방선거, 22대 총선, 그리고 명태균, 건진 법사, 도이치모터스, 삼부토건, 코바나 컨텐츠, 서울 양평고속도로, 관저 이전,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또 마지막으로 붙었습니다.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이 변호사님,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위에서 줄줄이 이게 한 16개 혐의가 되는데 마지막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16개 플러스 알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나머지 사실들은 어쨌든 이제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들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뭐 수사 기록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이제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럼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시간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수도 있는데,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. 저 말인즉슨 지금 여기서 어느 단계로 누구까지 뻗어나갈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. 여기에 한정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넘어갈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은폐나 조작에 이제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것이 앞으로 이제 뭐 어느 방향까지 이제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단계로 그치진 않고 추가로 지금 인지된 사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지금 말씀은 일단 16개인데 추가로 16개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지금 최장 170일이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거의 한 5개월, 6개월 가까이는 계속 수사가 이어질 거다라는 건데, 근데 혹시 기억하시나요? 대선 전에 원래 경찰이 이 소환을 요청을 했었습니다.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?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.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 대선 이후로 미뤄지지 않았느냐.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했는데 나도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지금 대선이 끝났어요. 그러면 이 변호사님, 지금 말씀처럼 현재 지금 수사하고 있었던 김 여사 관련한 수사들이 다 어쨌거나 특검이 이제 통과가 됐고 특검 임명이 되면 글로 이관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 여사의 소환은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? 일단은 뭐 특검도 이제 뭐 이 인력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긴 해서 뭐 아무래도 이제 그게 좀 구성이 되고까지 하려면은 아마 조금 이제 더 걸릴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네.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한 달, 두 달 이렇게 이제 늦춰지지는 않을 것 같고
이게 어쨌든 제2호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으면 6월 중에는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고요. 아하. 그러면은 소환을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 네.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좀 이제 굵직굵직하게 이제 기존에 진행했던 내용들과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포렌식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종합을 해서 아마 좀 유의미한 내용들이 이제 수사 결과로서 좀 드러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지금 말씀은 김 여사가 어쨌거나 뭐 특검을 임명하고 이 특검을 좀 뿌리는 이런 시간이 있다고 해도 요번 달 안에는 추가 소환 통보가 갈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. 근데 변호사님, 사실 그동안 이 계속 소환 통보를 하는데 안 나가요, 못 나가요라고 거부를 할 경우에 나온 얘기가 체포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.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내용들이 뭐 다른 사유들을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강제 수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네.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면은 좀 사실 실무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뭐 강제 수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느 정도 예외적인 사항으로 고려를 하는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뭐 건강상의 사유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도 했고, 그다음에 뭐 대선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사유들이 받아들여져서 어쨌든 강제 수사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왔지만 이제 진행을 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는 뭐 물론 건강상의 이유를 또 계속해서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납득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뭐 그런 자료로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네. 이제는 뭐 강제 수사도 충분히 고려를 해봄직하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지금 계속해서 관련된 그런 쟁점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수사 태도, 이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나 비협조적이게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정말로 강제 수사에 칼을 빼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건강을 문제로 얘기할 때는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쭉 혐의가 16개입니다. 이미 16개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건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협조, 비협조로 나온다 싶으면 검찰이 바로 강제 수사로 들어갈 수도 있다. 체포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.